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12월 들어서 이거래일을 제외하고는 HLB의 시세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음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대략적으로 45,000원이라는 가격은 계속해서 좀 지켜내려고 지지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모습이 일단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도 기존에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45,000원이라는 가격이 FDA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1차 CRL을 받았을 때 이때도 45,000원을 깨지는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2차 CRL을 받았을 때 이때도 보시면은 45,000원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서 정말 언제 재신청을 놓을지 모르는 기약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가격일 때가 바로 45,000원을 깨고 하단 박스권을 만들었던 때였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장대양봉을 만들면서 또 올라탄 시세가 얼마입니까? 45,000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45,0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차트에다가 열심히 선 그어가지고 매수가 찾고 매도가 찾는 거 의미 없다. 가격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격은 찾는 게 아니고요. 가치라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 얘가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는 게 마땅하냐, 어느 정도 가치를 받는 게 마땅하냐, 이거인 거지. 뭐 그림에다가 선 그어가지고 차트 속에서 가격이 얼마고 매수 타점 얼마, 매도 타점 얼마,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하실 필요가 없고, 특히 뭐 차트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래량이 활발하고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들, 뭐 분봉상 눌림목을 공략해가지고 단타를 치고 이런 거는 차트 분석이 맞는데, HLB 같은 종목에다가 가격만 놓고서 차트만 놓고서 돈만 세고 있는 거,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 이거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분석이다라는 걸 꼭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관들, 특히 금투에서 HLB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시세 변동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많이 샀고요. 이 물량을 외국인이 좀 많이 내놨는데 그거를 금투가 대부분 다 받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금투가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었죠. 근데 이제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결국에 HLB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을 만한 거, 특히 패시브 자금을 비롯해서 업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황 자체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HLB가 개별적인 이슈까지 함께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음 달 1월 달이고, 업황이나 바이오 섹터 내의 모멘텀도 1월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참고로 여러분들 4분기에서 1분기가 가장 셉니다. 4분기 중순부터 말, 1분기 초반이 가장 세요. 그 말은 즉 10월부터 1월 말까지가 가장 강하다라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키워드에도 제가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걸어놨지만 운명의 1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 달에 재신청을 무조건 할지도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돼서 또 시간이 끌리면 저는 이제 HLB 손 뗄 겁니다. 왜냐면 기다려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했을 때 내용과 본질의 약품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걸로 또 시간을 질질 끌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기다려온 거 단순히 그냥 시간만 들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 때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정황상 지금은 똑바로 재신청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1월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HLB도 지금 1월 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HLB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급등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매수가 왔다고, 본전 왔다고, 매도하고 다시 살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잘못된 판단으로 한번 매도 잘못해버리면 여러분들 원하는 걸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 물려 있어. 그래서 HLB가 재신청을 했다라는 이슈 가지고서 이게 다 본전이 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빵 퍼센트까지 왔어. 매수가까지 왔어. 본전 왔으니까 거기서 잠깐 주가가 쉬니까 팔고 다시 살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급등이 더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을 못 내는 경우들이 있다. 본전 찾으려고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를 갖고 있는데 단순히 시세만 보고, 단순히 차트만 보고서
결정적인 에러가 발생하면 벌돈을 못 벌게 된다. 그러면 본전을 찾아도 손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김 대표가 사실은 저 편하려고 하는 건데요.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HLB 특이사항을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 대응 전략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문자 하나 받아보는 거 어려운 일 아니고 저도 문자 하나 보내드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영상 찍는 거보다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12월은 다 갔잖아요. 이제 1월에 재신청 본격적으로 이슈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대되는 엉뚱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주가 변동에 따라서 빠르게 판단 먼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면 가장 빨리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어차피 문자값은 제가 내는 거예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휴대폰으로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요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완료되니까 그러면 1월달에 HLB 특이사항이 있을 때 혹은 지금부터도 이미 중요하거든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1월달을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액션을 여러분들이 좀 취해 두셔야 되는데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1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CE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키워드는 당연히 바이오죠. 그 다음에 CES의 핵심 키워드는 로봇과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는 바이오와 로봇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라닉스 같은 자율주행이 급등을 보이긴 했습니다. 모트렉스도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잡주성 성향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은 저는 패스를 하는 게 맞다. 과거에 현대오토에버를 매매를 다 했었고요. 이미 자율주행 쪽으로는 수익 실현을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바이오 종목들 여전히 많아요.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로봇도 지금 무조건 여러분들 편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월달을 대비하자라는 측면에서 HLB의 대비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슈가 나올 만한 것들 몇 개 꼽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CES 쪽도 로봇도 같이 보시면 된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생물보안법이에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몇몇 종목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지만 대형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셀트리온, 삼바 이런 게 일단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약간 중형급으로는 ST팜 같은 종목들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도 충분히 급등 한번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왜 HLB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섹터를 자꾸 좀 좋게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첫 번째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다 깔려 있어요. 내년에도 돈은 계속 풀린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정규장으로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 세금을 회피할 수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매수를 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수급들이 많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양도세가 50억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았다. 근데 오늘도 개인들이 2조 원 이상 팔았거든요. 어쨌든 2조라도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로 들어오느냐? 그러면은 바이오 쪽에서 매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바이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팔았던 걸 다시 사는 거니까. 그러면 1번도 당연히 대장 바이오, 2번도 당연히 대장 바이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드러났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은 나와 있는데 이제 좀 디테일한 발표들이 내년 1월, 2월 정도에 집중적으로 공식화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을 살리겠다. 1번이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 또 뭐야? 또 바이오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HLB가 1월 달에 정상적으로 재신청 관련된 이슈만 나와주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풀려있는 풍부한 유동성 아래 상한가 한 방, 두 방 나올 게 세 방, 네 방까지도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 물려있는 거는 둘째고요. 내용이 나왔을 때 HLB 우리가 기다리던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내가 본전이 왔다 그래가지고 팔고 다시 사니 뭐니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팔고 다시 산다라는 거는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재료가 너무 좋고 재료가 너무 세고 왜?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는 재료니까. 그렇게 강한 재료가 이렇게 엄청난 환경 속에서 굉장히 바이오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뒷배경이 깔려있는 그런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가 떴다? 이거는 중간에 음봉 한두 개 뛰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춘 건데
그거를 팔아먹고 다시 산다는 소리 하면은 이거는 그냥 돈 벌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HLB의 재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애매하게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항상 말장난을 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주가 변동이 애매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매함을 제가 정확하게 풀어드리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또 지금 당장 변할 일은 없지만 환경적인 측면, 그날의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료가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얼마만큼의 시세를 보여주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유동적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료가 딱 나온 날 여러분들께 팩트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대응 전략을 코멘트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HLB가 이 재료가 뜨면은 얼마까지 갑니다, 이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대략적인 건 알 수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판서를 하면서 설명드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반영하고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뭐 아무나 돈 벌면 뭐 다 부자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유동성과 코스닥 활성화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나갔던 거 다시 재매수로 들어오는 거, 이것도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최근에 뭐 그래도 몇 조 원대 됐다라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바이오밖에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을 자꾸 제가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환율 가지고 자꾸 말이 많은데, 환율이 뭐 1,500원 넘어가면은 IMF로 간다,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IMF로 갈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IMF로 갈 일은 없고, 결국에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해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채무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는 채권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높아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도가 유독 최근에 더 빨랐던 거죠. 원화의 공급이 너무 빨랐던 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가 돼서 해외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한다? 이것도 물론 영향이 있으려면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리쇼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리쇼어링이 뭐예요? 집 나갔던 기업들 다시 다 돌아와라. 그리고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있다. 그러면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도 지어야 될 거고요. 설비 투자도 해야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짓고 현지인들에게 월급을 주려면 어떻게 해요? 임금을 주려면 다 달러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환율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근데 이제 속도가 조금 지나치게 빨랐다라는 거, 이게 일단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IMF로 갈 일은 없다라는 거, 이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 겁먹고 뭐 주식 투자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최근에 여러 가지 매크로나 지표들이 불안정한 건 맞지만 주식시장에 나쁠 건 없거든요. 주식시장이 다 좋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코스닥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다? 무조건 그냥 바이오다. 아직까지는 바이오입니다. 제가 이게 분위기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말씀을 다 드릴 건데, 지금은 무조건 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환율 방어를 하겠다고 24일에 수요일날 공식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계속 조용하다가 왜 이제 와서 환율을 그렇게 급하게 꺾으려고 하느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에는 환율이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해외에 채권을 내어줬거나 했을 때 부채가 좀 더 높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좀 괜찮은 상태로 클로징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정부가 그래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책을 잘했다, 국정 운영을 잘했다, 이런 데이터 좋게 보여주려면요, 결국에 환율을 연말에 떨궈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환율을 일부라도 떨궈 놔야 낮은 환율로 여러 가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환율을 잡아내는 척, 이렇게 또 열심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진짜 중요한 거는 1월 달에 이제 한번 봐야 돼요. 근데 1월 달에도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뭐 1,500원 위로 올라간다 해서 무조건 위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구조 자체를 보셔야 되는데, 그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견고한 외환 보유액,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미국과의
동맹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는 당장에 뭐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거는 쉽게 오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거, 계산해야 될 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저 지금 각자 다 주력으로 들고 계시는 그 HLB라는 종목 하나가 1월 달에 이제 진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운명을 어떻게 잘 커버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세요. 근데 그 운명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여기저기 또 무료방 다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다루다가 HLB 하나 나오면은 재료 떴네요. 그냥 뭐 잘 가는 재료네요. 이렇게만 성의 없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는 매일매일 HLB를 보고 있고 매일매일 HLB의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LB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더 분석하고 풀이해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김 대표가 유일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월 달이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근데 1월 달에 제가 원하는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 또 HLB가 주주들을 실망시키는 무언가가 나온다. 이거는 손떼라는 신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는 손을 과감하게 떼고 여러분들도 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또 열심히 HLB를 복구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또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뭐 그거는 그때 가서. 근데 일단은 좋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머니코드를 구독을 누르시고요. 여러분들 뭐 영업 한자 없으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구독만 누르시고 그냥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2개 중에 요 상단 링크를 휴대폰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그러면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유튜브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검색하기도 전에 이미 HLB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 핸드폰에 문자가 딱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